얼마 전 SNS를 통해 춘천을 떠도는 유기견이 소개돼 화제였는데요. 한 사설 동물보호팀이 이 유기견 구조작전을 펼쳤습니다. 과연 구조팀은 유기견 구조작전에 성공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땅의 이름을 뜻하는 지명. 이 지명에는 그 지역의 지형과 토양, 경관, 그리고 문화가 반영돼 있는데요. 환동해학회 김태수 회장과 함께 삼척의 지명 유래와 지역 지명들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횡성 주민들을 위한 온라인 동네방네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지역 출신 가수들과 마을의 예술 동아리 팀들까지 횡성 주민들과 함께했던 후끈하고 특별했던 콘서트 현장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3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예. 가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설악산, 태백산에 올가을 들어 첫 눈이 관측됐습니다. 네. 내일은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단풍놀이 계획하셨던 분들은요.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예쁜 단풍이다 하더라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 네. 소용없다라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요즘 같은 늦가을에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홀로 설악산 등반에 나섰다가 길을 잃었던 7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흘 만에 무사 귀환을 했는데요. 네. 그럴 수 있었던 건요. 여러 가지 패딩이나 모자 같은 것들을 잘 챙겨서 체온 유지를 훌륭하게 해냈기 때문이죠. 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등산하실 때 안전 수칙뿐만 아니라 장비를 네. 꼼꼼하게 챙기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 이야기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네. 검색창에 강원 365 검색해 주시고 친구 추가 후에 다양한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도 여러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가 시청자 특별 미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삼행시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소양강입니다. 소양강으로 카카오톡 앱 그리고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삼행시 지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네. 한 분 선정해서 가정용 믹서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실 박진영 리포터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기 조심하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아이고. 올겨울도 감기 예방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의 첫 소식 진영 씨가 바로 전해주시죠.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좀 뚝 떨어지면서 네. 벌써 가을은 지나가고 벌써 겨울이 찾아오나 하는 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강원도 지역에는 첫눈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네. 내일은 영하까지 떨어질 텐데 이럴 때 진짜 건강 관리에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기온이 떨어지면서 걱정거리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바로 우리 유기견들입니다. 아. 이 춘천에서는 다들 아신다는 이 유기견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작전이 펼쳐졌다고 하거든요.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야심한 시각. 골목 앞에 모여있는 남성들. 단체로 장갑도 나눠 끼고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비장함이 느껴지는데요. 어두운 골목에서 과연 뭘 하는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무엇 때문에 한밤에 뛰고 또 뛰고. 도대체 그날 밤 춘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춘천의 한 육교. 육교 아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 있는 걸까요? 저번 주부터 유기견이 보여가지고 종종 있나 찾으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엄마랑 지나가다가 있나 보러 왔어요. 사람들을 무서워하기는커녕 너무 예쁘죠? 졸랑졸랑 따라다니며 관심을 받고 있는 주인공. 네. 춘천 시민들의 발길, 눈길을 붙잡고 손길을 이끄는 유기견입니다. 쪽에서 만들지 않았어? 다리 밑에 그리
뭐냐 강선이 막 이거 막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네. 그 다리 있잖아요. 네. 거기 밑에도 있었어요. 여기 운동하는데 여기. 이미 유명 인사네요. 그러니까. 근데 맨 처음에는 내가 봤을 때는 막 진짜 이뻤어요. 하얘갖고. 그래갖고 보니까 누가 갖다 버린 것 같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도 보니까 또 있고 그 자리가 또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왔다 갔다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기견이더라고요. 이게. 지난 7월 춘천시 너무 퇴계동 안타깝네요. 근처 산에서 처음 목격된 후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봤다는 분들의 제보가 각종 커뮤니티에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부터 터미널 앞 육교 밑에서 잔다는 글이 지역 SNS에 올라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NS 글을 종합해보면 이 유기견은 퇴계동과 온이동 일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버스터미널 앞 육교를 중심으로 그 일대가 주요 근거지인데요.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아마도 이 주변에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또 일부러 사람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 걸 보면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 건 아닌지.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집도 주인도 없이 밖에서 보낸 4개월. 그 시간 동안 아이를 지켜준 것은 춘천 시민들이었습니다. 일부러 찾아와 밥을 주기도 하고 따뜻한 집까지 만들어줬는데요. 평소에 동네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는데 그거 보고 이제 겨울 되면 추우니까 집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박스가 있었는데 그거 이렇게 닦아가지고 담요랑 막 그 배변 패드도 밑에 깔고 그다음에 반찬통에다 물이랑 강아지 간식들 이렇게 몇 개 많은 분들이 함께 나가지고 도와주고 계시네요. 해줬는데 그러게요. 다음 날에 누가 치우셨더라고요. 낮에는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다 해가 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면 육교 밑에 와 자리를 잡는 녀석. 시민들이 두고 간 음식들로 굶주린 배를 달래보지만 마음속 공허함까지 채우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주인을 찾는 것일까요? 혹시 아시는 강아지세요? 아니 모르는 강아지인데 네. 저번에 가다가 나도 빵 먹고 내가 먹는 빵을 조금 네. 나눠주니까 뭐 오늘 가다가 나 쳐다보고 오는 거 봐. 그죠? 어두운 밤 골목골목을 아이고, 돌아다니는 강아지. 작은 아이가. 하지만 이곳은 이렇게 떠돌아다니기엔 너무나 위험합니다. 터미널 주변이라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아 언제든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루에도 여러 번 차들이 다니는 대로를 건너곤 하는데요. 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너무 위험하다. 하루빨리 구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 2.5m 간격으로 쑤셔가지고 함께 구조할 구조팀 이준한 대표님.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걔가 왔다고 하면은. 일단 그물을 넓게 펼치고 조금씩 좁혀 들어가는 전략을 짰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 아이가 육교 아래로 왔을 때 그물로 감싸는 건데요. 계속 좁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모양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감싸야 돼요. 육교. 다들 긴장된 순간인데요. 구조의 제작진과 구조팀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는 분 통해서 이런 거 있다 해가지고 신경이 계속 쓰여가지고 오게 됐어요. 어제 만나서 그 아주머님이 막 물이랑 사료랑 방석이랑 다 챙겨오셨더라고요. 그때 만나서 그 아주머님이 무슨 당근마켓? 거기서 올라온 거 보고 오셨다고. 저랑 그 아주머니 말고도 되게 많은 분들이 막 담요도 깔아놓고 사료랑 물도 많이 여기저기 한 거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육교 쪽으로 오길 기다려보지만 쉽게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녀석. 바로 그때 호련이 나타났는데요. 구조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봉사자들의 마음도 급해집니다. 구조가 돼야 될 텐데 아직은 말이죠.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는 아이. 접근한 너무 구조팀을 탐색하는데요.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도로를 피하도록 유도해봅니다. 사람을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래 계획과는 조금 틀어진 상황. 사장님 찾으러 갔습니다. 위치를 파악한 구조팀이 빠르게 강아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구조팀과 대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아이고. 빠르게 도망칩니다.
도망을 치네요. 다른 구조팀도 뛰어가 보지만 아쉽게도 1차 구조는 실패.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길게 뛸 줄 몰라가지고 그냥 저 친구가 같이 오자고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하루라도 빨리 구조돼서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골목 안에서 자고 있던 유기견을 발견하고 조심스레 접근합니다. 차 주소 있으시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구조를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들어간다. 위치를 파악하고 그물로 빠르게 골목을 막는 구조팀. 탱탱하게.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평상시와는 다른 분위기에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카메라도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그렇죠. 빠져나가기 위해 그물로 돌진. 잡히나요? 이렇게 짖는 모습은 처음인데요. 많이 놀랐나 봐요. 미안, 빨리 구해주고 싶어서 그래. 바로 그때 구조가 됐나요? 아이고, 빠져나갔어요. 곧장 따라 달려가 보지만 이미 빠르게 달아나 버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한 기회였건만 모두 망연자실. 다들 고생하셨는데요. 그렇게 녀석은 새벽 3시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한번 시민들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머지않아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보에 따라 도착한 남춘천역 6교. 그렇게 우리는 그곳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편, 예민해진 아이와 친해지기 위한 제작진의 처절한 노력과 절체절명의 구조 순간, 그리고 오랜 객지 생활에서 만난 친구 대공개. 과연 4개월 동안 떠돌던 시간이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한 건데 애타게 잡혀주질 않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건 4개월 동안 밖에서 지냈기 때문에 사실 건강 문제가 맞아요. 가장 걱정이 됐고, 아무래도 우리 진영 씨는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또 이 다행히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지만요. 또 이 차가 많은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찔합니다. 네. 정말 건강과 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됐는데도 유기견을 구조하는 게 쉽지 않구나 깨달았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한번 잡으려고 이게 또 시도했던 터라 그런지 네. 경계심도 많고요. 네. 일단 왔던 자리는 다시 좀 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지금 2주가 넘도록 이제 구조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음에는 구조가 됐는지 꼭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삼행시 미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행시 소양강으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한 분 선정해서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분명히 있겠죠. 맞습니다. 이 누구든 역사의 중요성을 알아야지만 그 역사의 중요성을 또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는 역사 다시 보기. 오늘은 삼척을 준비했고요. 그중에서도 정라동의 유래를 찾아서 함께 떠나시겠습니다. 강원도 최남단에 위치한 삼척시는 동쪽은 동해안 해안선, 서쪽은 정선과 태백, 남쪽은 경북 울진, 북쪽은 동해시와 접하고 있어 동해안의 관문으로 불립니다. 길에서 만나는 역사의 풍경, 오늘은 삼척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삼척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철기 시대에 그 실직국이라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505년에 지증왕 때 이제 신라에게 합병되죠. 그래서 실직주가 되고 757년 경덕왕 때 삼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직이 삼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뜻을 풀이해 보면 실은 시라고 읽히면서 삼을 뜻하고 적은 하천을 끼고 있는 골짜기인데 그걸 한문으로 표기하면 척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하천을 끼고 있는 골짜기가 바로 삼척이다. 그리고 그 세 개의 하천은 부평의 전천, 삼척 시내의 오십천, 근덕의 마읍천
이 세 개의 하천이 바로 삼척을 상징하는 하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름이 삼척으로 이렇게 정착하게 되는 거죠. 예로부터 삼척은 포항과 강릉 사이에서 국방의 요충지 기능을 했는데요. 때문에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힘을 겨루는 각축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도 동해안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근대에 이르러서는 일제강점기 때 항구와 철도가 만들어지며 수많은 지하자원을 강제로 수탈당했던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조선시대 삼척 포진성이 있던 곳입니다. 삼척 포진성이 동해안 국의 수군을 그리고 울릉도까지 관장했던 그런 해군 사령본부라 할 수 있는데 이 육향산은 예전에 그 죽관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앞쪽으로 바닷물이 다 돌아서 나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섬이 돼서 죽관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후에 와서 육향산으로 바뀝니다. 이 산 정상에 육각의 이렇게 정자가 만들어지면서 육향대라 불렀고 그래서 육향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육향산은 정라진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이 육향산에는 척주동해비, 허목 선생이 1662년에 만든 척주동해비가 있어서 동해라는 지명을 반듯하게 보여주고 또 조수를 물리쳐서 삼척을 평화롭게 만든 비석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대한평수토참비,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 대한평수토참비인데 그것도 이 육향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바다를 지켰던 영장과 강원도 관찰사의 비석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곳도 육향산이고 그래서 정라진의 상징산 하면 육향산이 되고 육향산에서 정라진의 대표 문화재를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포진성 안에는 동해 해상방위의 총책임자격인 영장이 머물던 처소인 아사가 있었는데요. 저 건너편이 바로 아사가 있던 곳이고 그 삼척 포진영에 아사가 있는 곳이라 해서 그 일대 전체를 영진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진안은 지금 여기 정라 삼거리가 있는 쪽부터 시작해서 삼척 온천 밑으로 돌아서 버스터미널까지 전체가 영진안 구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영진안 쪽에 보시면 뒤에 저기 대나무 숲이 보일 겁니다. 저 대나무 숲이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기가 사형장이었습니다. 여기가 동해안 수군 사령부가 있던 곳이다 보니까 수군들 중에 죄 지은 사람을 재판하고 그중에서 죄질이 무거운 사람을 사형했는데 저 대나무 숲에서 사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원기들이 봉황산을 타고 시내로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 자꾸 발생하고 하니까 1800년대에 이규헌 부사가 돌로 된 사람 모양의 석인을 3개를 세웁니다. 그래서 봉황산을 바라보게 세워서 정라 쪽에서 넘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미륵산불이라 그래서 봉황산 미륵산불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졌죠. 처음에 이 미륵산불은 음기를 막아내는 앵마기로서의 역할이었는데요. 미륵을 접하게 된 삼척 시민들이 후대에 자신들을 구원해줄 미륵불로 모시게 되면서 민속적으로 중요한 신앙 대상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미륵산불은 동해안을 대표하는 미륵신앙의 상징물로서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에 모형으로 전시돼 있습니다. 이번엔 요즘 감성마을로 통하는 정라진으로 한번 가볼까요? 삼척시 정화동은 정상동과 함께 정라로 불렸지만 1914년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면서 정라진의 아래쪽이란 뜻의 정할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엔 다양한 마을 이름에도 그 유래가 있는데요. 여기가 나리골입니다. 예전에 이 언덕에 나리꽃이 많이 피어서 나리골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1910년대부터 그 나리골과 건너불을 연결하는 강배가 놓여지고 그 배를 정박하는 곳이라 해서 나룻골, 나리골 이렇게 이름이 다시 붙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나리꽃이 많이 피어서인데 후에는 이렇게 배가 정박하는 나루가 있다 보니까 나리골이 된 것이죠. 멋진 바다가 펼쳐지는 새천년도로. 이 길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저 방파제 끝쪽에 그 말리도라는 돌섬이 있었습니다. 3개의 섬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척주 동해비를 처음 세웠습니다. 척주 동해비를 세웠던 만리도는 1916년 삼척항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다 허려버려서 지금은 자취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바위가 바로 이사부 사자바위입니다.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 복속 때 나무 사자를 싣고 가서 우상국 백성들에게 겁을 줍니다. 그래서 항복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때 배에 싣고 갔던 사자 한 마리를 울릉도에 내려서 울릉도를 지키는 사자바위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배에 싣고 갔던 사자 한 마리를 다시 삼척 앞바다에 내려서 삼척을 지키게 하죠. 그것이 바로 이 이사부 사자바위입니다. 이사부 사자바위가 있는 이 지점이 삼척항의 가장 막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2000년 이 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 새롭게 이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지명들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지명은 그 땅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이해하고 그 지역을 둘러보면 훨씬 더 이렇게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명을 잘 안다는 것은 그 땅의 사람들의 삶의 문화, 그 땅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도 같이 알아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지명을 먼저 알고 살펴보는 것이 여행의 첫걸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명에 담긴 우리 지역의 역사. 곳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 지역 이야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화면을 보고 나니까 김춘수 시인의 꽃이 생각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비로소 꽃이 되었다. 어떠세요? 너무 멋진데요? 괜찮죠? 네. 그러게요. 이게 꽃 이름을 불러줄 때처럼 우리도 그 지명 이름을 자주 불러야지만 생명력이 맞아요. 강해지고 또 역사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 마을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보면서 역사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시청자 소통 채널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 편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삼행시 미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는요, 소양강이거든요. 소양강으로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은 지금은요, 경북 상주로 가볼 텐데요. 지난 여름 전국을 강타한 아주 핫한 과일이 있었는데 이 과일 바로 포도계 귀족이라 불렸습니다. 포도계 귀족? 이름하여 샤인머스켓인데요. 이 샤인머스켓 혹시 진영 씨 드셔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먹어봤는데요. 일단 당도가 그건 정말 너무 굉장하다고 알고 있고 거기다가 맛도 일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알아셔야 될 게 단단한 그 과육기랑 또 달콤한 그 육즙 때문에 또 망고 포도로 좀 불린다고 하네요. 아니 그렇군요. 과즙이 딱 샤인머스켓 색으로 입었어요? 그러니까 육즙이 아니고 과즙이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생산되는 샤인 머스켓의 그 달콤한 향을 전해드릴 건데요. 샤인 머스켓을 올바르게 고르는 꿀팁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파란새 노래하는 포도농쿨 아래로 저요? 저 오늘 경북 상주에 포도 먹으러 왔잖아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포도? 요거 먹으러 왔죠. 포도야 기다려. 그냥 청포도 아니죠. 샤인머스켓 맞습니다. 고운 연두 빛깔의 탱탱함은 한도 초과. 솔솔 풍기는 망고 향에 당도로 말할 것 같으면 따라올 자가 없다는 포도계의 귀족 샤인머스켓. 명실상부 샤인머스켓 1번지 상주에서 만나본 샤인머스켓의 맛과 향 함께 느끼러 가보실까요? 산 좋고 물 좋고 사람 좋기로 소문난 상주. 상주하면 곶감, 누에, 쌀뿐이냐고요? 초록빛 여물어가는 오늘의 주인공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니까요, 이 포도 향기가 훨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야, 여기 보니까 굉장히 알도 크고 싱싱한 포도가 보입니다. 진짜 맛있게 보이죠, 그죠? 근데 보기에는 그냥 포도 같은데, 청포도 아닐까요? 그죠? 저기 누가 사장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 들어오니까 아주 싱싱해 보이는 포도들이 많은데 그냥 청포도 같은데 이거 청포도 맞죠? 이게 그 유명한 포도계의 명품 샤인 머스켓입니다. 농특산물이 즐비한 농업도시 경북 상주에 당당히 출사표를 던진 포도계 혜성 샤인 머스켓. 아니, 요즘에 한창 인기가 많은 게 이게 샤인 머스켓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 포도랑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샤인 머스켓은 씨앗이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그런 포도입니다. 그리고 향기가 망고 향이 나기 때문에 망고 포도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런 포도죠. 일명 망고포도 샤인머스켓은 씨가 없으며 탱탱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데요. 미모면 미모, 마시면 맛, 향까지 빠지는 것 없는 팔방미인. 사실 포도 먹으러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을 시키시네. 와, 땄습니다. 이야, 묵직한 게요. 와, 무거워요. 생각보다 무겁고 이 송이가 어때요? 진짜 크죠? 알알이 진짜 크고요. 진짜 색도 너무 예쁜 게 굉장히 달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이 제가 이렇게 따다 보니까 이 단 냄새는 나는데 그렇죠. 너무 맛보고 싶은데 아직 먹어보라는 소리를 안 하시네요. 아직 저도 못 먹어봐요. 그래요? 저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네. 그럼 저희 시식의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먹어도 돼요? 그럼요. 저희가 우와, 네. 2달 동안 봉지를 씌워서 키우기 때문에 농약의 위험이 전혀 없어요. 그래요? 안 농약이 씻고 없다. 그냥 드셔도 무해한 샤인 머스켓입니다. 먹어볼게요. 맛있긴 한데 하나 가지고는 모르겠어. 정확하게. 하나 더 주세요. 자, 오늘 일당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1등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정말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소리를. 야, 씹히는 게 장난 아니네. 그냥 일반 설탕물 이런 게 아니라 진해요. 진하고. 야, 이 지금 이 단물이 지금 입에서 빡빡빡 터지는데,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네. 사장님, 제가 맛을 보니까 여기에 꿀을 발라놓은 듯하게 굉장히 달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단 거예요? 네, 상주 샤인머스켓은 전국에서 최고의 당도를 자랑합니다. 샤인머스켓은 당도뿐만 아니라 네. 식감, 향미, 그리고 이 아름다운 모양이 완벽하게 네 박자가 맞아야지만 완벽한 샤인머스켓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자랑을 하셨는데 그럼요. 그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당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권총 한 자루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비파괴 당도라고 해서요. 네. 포도를 깨지 않고도 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당도를 측정하는 기계군요. 네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그럼요. 지금 네네. 바로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당도가 나오나 봐요. 지금 얼마 나왔어요, 사장님? 18.6브릭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6. 아니, 그러면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당도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섭취하는 탄산음료가 네. 10브릭스라고 생각하시면 18.6브릭스 탄산음료 중에서 어떤 거? 콜라 같은 경우? 콜라요? 네네. 콜라가 10브릭스. 예, 그렇죠. 야, 콜라 진짜 달잖아요. 그럼요. 그거보다 훨씬 더 달다. 야, 이래서 이 상주 이 샤인머스켓이 굉장히 유명하군요. 네, 그럼요. 자장, 여기서 꿀팁 하나. 물렁하지 않고 탱탱하면서도 연두빛이 잘 도는 샤인머스켓이 가장 맛있는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보기에는 좀 젊어 보이는데 그럼 귀농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역은 저희가 선조 때부터 살던 지역이고요.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셔서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을 찾다 보니까 이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귀농이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아시는 편이세요? 제가 또 이제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한 경험이 있고 마케팅 쪽으로 하셨다 보니까 그쪽으로 판매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 지식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거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제가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샤인머스켓을 담아 어디로 가나 했더니 도착한 곳은 포장센터.
본격적인 출고가 시작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샤인머스켓의 인기가 후끈후끈해진다고 하죠. 토질 하나, 농약 하나까지 꼼꼼히 신경 쓰고 노력한 결과 이곳 상주 샤인머스켓은 상주를 넘어 전국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는 말씀. 샤인머스켓이 해외로도 수출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상주 포도는 미국, 중국, 동남아로 수출되고 있고 K팝에는 BTS, K포도는 상주 포도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당질과 향미, 식감을 위해 저희는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주 샤인머스켓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상주 머스켓 사랑해주세요.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포도계의 귀족 샤인머스켓. 가을 입맛 저격수 연두빛 무한 매력 샤인머스켓이 떴습니다. 상큼한 향이면 향, 달콤한 맛이면 맛. 포도의 고장 상주에서 만나본 비타민C 가득한 샤인머스켓으로 상큼 업, 활력 업 채워보세요. 그냥 포도? 아니죠. 샤인머스켓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경북 상주에서 귀족 포도 샤인머스켓의 매력에 푹 빠져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샤인머스켓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강원도민과 우리 마을사 용대리 마을 사람들 전부 다 건강하시고 그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언택트 시대 요즘 축제들도요.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많이들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얼마 전 횡성 한우 축제도 온라인 축제로 진행이 됐었죠. 맞습니다. 이번에 횡성 한우 축제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굉장히 많은 호평들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시대 지역 축제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전용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가 됐고요. 온 오프라인 복합 프로그램의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은 물론이고요. 전 국민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횡성 지역 8개 면과 1개 읍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했던 온라인 콘서트 동네방네가 그 주인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콘서트였길래 이렇게도 소문이 자자한지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막소리도 아직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은 이 빈 객석이 보이세요? 굉장히 고요하고 썰렁한데요. 하지만 잠시 후 4시가 되면 이곳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의 의한, 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가 이곳에서 2주째 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지역 출신 가수들이 만드는 동네 방네 콘서트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횡성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입니다. 9개읍면으로 이뤄진 횡성문에서 열리는 동네방네 콘서트, 사실 이름이 굉장히 친근하거든요. 이름부터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 가득한데 어떤 콘서트예요, 정확히? 동네방네 콘서트는 저희 온라인 행성하는 축제 기념해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공연 관람 기회도 없으시고 어렵게 이제 힘들게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또 활력을 찾아들 수 있도록 주민들을 초청하는 콘서트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지금 동네방네 콘서트로 총 8개 면민을 초청하게 되었고, 이에 앞서 16일, 19일에 저희가 희망 콘서트라고 해서 횡성 군민 전체와 읍민 대상까지 총 9개읍면 10회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횡성인들의 잔치인 온라인 동네방네 콘서트. 오늘은 릴레이 공연의 마지막 날로 횡성군 강민면 주민들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공연을 앞두고 출연자들의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공연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역 주민 팀이라서 더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우리 팀 어떤 팀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강림리에서 화요일, 목요일마다 수련하는 기타 치는 계속 팀이에요. 강림면에서 기타 치는 팀.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눈에 띄어서 잡았냐면은, 아니, 우리 삼촌들 사이에서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팀에서 같이 공연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어머니가 기타 못 치셔가지고 저보고 먼저 나가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랑 같이 나가게 됐어요. 아들과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 같은 아버님, 어디 계세요? 아버님을 찾았습니다. 짜잔. 네, 아니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아드님이랑 같이 공연팀을 꾸려서 이렇게 공연을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시골에 있다 보니까 뭐 학원도 못 보내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같이 배우면서 애들 기타 배우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뿌듯하고 하도 잘 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두근두근 늦바람 청춘들의 흥겨운 공연 준비 현장. 평균 나이 60세 강림 난타팀인데요. 강림 난타 팀들 정말 리허설 너무 잘 봤습니다. 언제 들어 정말 힘이 으쌰으쌰 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느끼기에 원래 이렇게 강림면 분들은 흥이 넘치세요? 아니 도대체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시길래 좀 강림면에 대한 자랑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강림면은 특별하게 횡성군 중에서도 도시에서 살다가 귀촌, 귀농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유는 굉장히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서울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난타는 원주민과 이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풀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꽉 찬 구성과 출연진으로 매회 지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동네방네 콘서트. 오늘은 원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페라 가수 이한 씨도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가수이자 네. 출연자 명단에 이한 씨가 계시더라고요. 네. 아까 리허설 하시는 거 보고 제가 가슴이 좀 둥둥거렸는데 네, 가수이자 또 성악가로 활동 중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역적인 공연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을까요?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실 우리 공연자들이 많은 공연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행성 한우 축제를 맞이해서 이렇게 강림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행사에 그래도 아무래도 10월이니까 어떤 성악가의 목소리 또 가요적인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아마 저를 좀 섭외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 365 시청자분들만을 위해서 네네. 한 소절 좀 강렬하게 좀 들려주시면 아무래도 365 시청자들 위해서는 아무래도 10월에는 멋진 날이 조금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을 가기 좀 아쉬운 그 마음에. 네, 한 소절만 부탁드릴게요. 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네, 여러분 저게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신기일전 출연진들이 리허설에 집중하는 사이 객석은 관객들로 하나둘 채워지는데요. 잠깐만요. 오늘 제가 비대면 콘서트라고 알고 왔는데 지금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아니 이런 것도 만드시고 오늘 무슨 아이돌 구경하러 오셨나 봐요? 누구 응원하러 오신 거세요? 저희 강림면 통기타 가수분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응원차 나왔습니다. 어떤 관계신지 여쭤봐도 돼요? 저희는 그냥 행성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민분들 공연하러 오니까 이제 응원하러 오신 거군요. 오늘 공연 기대되세요? 네, 많이 기대돼요. 네, 너무 신나고 좋네요. 네. 그런데 무대 한켠에 낯익은 진행자가 눈에 띄네요. 저기요, 지금 제가 자주 뵙던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잠깐 한번 가보실래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진짜 이렇게 TV로만 뵙다가 처음 뵙습니다. 뭐죠 이게? 아니 오늘 진행하시나 봐요. 예. 아니 이렇게 당황하시죠? 예, 아니 갑자기 저희 365거든요. 윤지원 리포터. 네. 저도 강원 3조 출연하고 있는데. 네, 아니 뭐 저도 실제로 처음 보시는 거죠? 인터뷰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어서. 왜? 아니 이렇게 MC를 8회 동안 동네방네 콘서트를 보셨다고 하시길래 사실 다른 콘서트보다 지역 주민분들이 더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진행하시면서 현장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비대면 콘서트여서 현장 분위기가 뭐 예전처럼 막 이렇게 흥겹고 왁자지껄하고 그렇진 않은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생활고를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 횡성 같은 경우는 확진자도 한 명 없고 이렇게 한우 축제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이렇게 비대면 콘서트를 하는데 저에게 MC를 맡겨주셔서 가정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정말 횡성 한우 축제는
대한민국 명품 축제일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도 그만하시죠. 축복과 같은 그런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횡성 한우 축제. 다음부터는 모르는 척하는 걸로. 강림면 화이팅! 무조건 열심히 뛰겠습니다. 노래 열심히 하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파이팅과 함께 드디어 공연이 시작됩니다. 호나이 동네방네 콘서트 강림명과 함께하는 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횡성 주민들의 아름다운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된 온라인 동네방네 콘서트. 지역의 가수들과 예술팀들이 힘을 모아 무대를 꾸미고 지역민들이 뜨거운 호응으로 화답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총 10회 열흘간의 릴레이 공연을 통해 횡성의 주민들은 모두가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공연이 끝나고 나왔는데요. 생각한 것보다 현장 반응이 더 뜨거운데요. 제가 느끼기에 지역마다 끼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오는 공연도 좋지만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는 그리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공연에서 사람들이 더욱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온라인 공연, 비대면 시대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 아닐까요? 네, 비대면으로 진행된 동네방네 콘서트 잘 만나봤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일 그 4시에 생중계했거든요. 네. 저는 사실 몇 번 봤었는데 네. 특히나 파페라 가수 이한 씨가 생방송 강원 365의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그 선물, 네. 그 선물 노래 선물 정말 반갑더라고요. 특히나 제작진들이 저렇게 직접 제작한 영상을 화면으로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 시간을 보낸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들 시기인데요. 네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생방송 강원 365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시청자 특별 미션을 받아봤습니다. 소양강으로 삼행시, 어떤 삼행시들이 들어와 있을지 한번 만나볼까요? 자, 기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유나 씨가 주셨어요. 자, 운 띄워주시죠. 네, 소신 있게 얘기해. 양 치지 말고. 강원 365 앞으로도 계속 시청할게요 하셨어요. 담백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임팩트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네. 자, 다음은요. 자, NHB님께서. 자, 우리 진영 씨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자, 소망하고 간절한 우리 국민의 바람은 이번 코로나19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강물 흐르듯이 소멸될 거라 믿습니다. 시청자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말씀 너무 좋네요. 진영 씨 감기가 좀 달아난 느낌 뭐 같습니까? 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아니, 기침은 좀 가리고 하시고요. 예, 주의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다음 네. 소양강 삼행시는요. 자, 준규박님께서 박준규님이 네. 주셨어요. 자, 소중한 사람들과 양도 많고 맛도 좋은 닭갈비 드시러 강원도 춘천으로 놀러 오세요. 이렇게 홍보를 또 해주시네요. 아마 춘천에 거주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아니면 춘천이죠. 그러니까. 네네네. 한번 놀러 가면 뭐 준규님이 사주시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진영 씨가 사주지 않을까요? 두 명한테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양강 삼행시는요. 자, 민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예. 자, 소중한 생명. 양심 없이 버리지 않는 강원도민이 되기로 해요, 우리. 그죠? 아까 반려견. 네. 우리 진영 씨가 출연까지는 안 했지만 진영 씨가 소개해줬던 그 반려견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뭐 특히나 유기견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천만 반려견 시대입니다. 정말 뭐 유기견, 특히나 반려견 키워서 아시겠지만 알죠. 그 강아지를 그럼 데려오는 건 쉬워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지금 사실 싶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서 더 걱정이 돼요. 맞아요. 지금 2편에서는 우리 유기견을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을지 구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양강 삼행시는요. 이도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자,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진영 씨가 읽어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양보할 순 없죠. 강원 365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분도
우리 이제 삼행시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 멘트가 굉장하신 것 같아요. 아니 퀄리티가 그러게요. 점점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사실은 네. 진영 씨도 욕심내고 있었잖아요. 매일 삼행시 보내야겠다, 보낸다고 하면서 자, 안 될 거예요. 당첨자 아마. 발표를 우리 진영 씨가 네네네. 어떻게 해주세요. 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뭐 치열했어요. 자, 과연? 비니님께서 보내주신 소양강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자, 소중한 생명 양심 없이 버리지 않는 강원도민이 되기로 해요. 우리 하셨습니다. 오늘 유기견에 대한 내용 예, 사실 예.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거든요. 맞아요. 하루빨리 구조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생방송 강원 365는요. 우리 박진영 리포터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오늘 방송을 보셨듯이 우리 아까 그 강아지의 이름이 춘심이라고 합니다. 네네. 지금 이제 날도 추워지고 있고 이 비도 오고 이제 또 눈도 올 텐데 하루 빨리 이제 구조가 돼가지고 새로운 분께 입양이 돼서 행복한 가정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걷기 예찬의 작가 프랑스의 다비드 브루통은요. 걷기란 가장 우아하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명의 허준 역시요. 걷기가 최고의 보약이란 말을 했습니다. 네, 걷는 게 사실 지금 좀 쌀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걷기 정말 좋은 계절이거든요. 네. 천천히 걸어보시면서 건강도 지켜보시고요. 늦가을의 정취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내일 2020 KBO 리그 준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 생중계로 하루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빛나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